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해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방이 2개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오전에는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좀 탄력이 붙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로써 비로소 조금 박스권을 탈피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고요. 네. 박스권 탈피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순매수 전환될 때 그때 한번 유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근데 수급도 좋지 않았나요? 좋았는데 강한 매수는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제 1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오늘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점이 좀 긍정적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최근에 와서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또 외국인 수급도 요즘 좀 부정적이었지만 지금 순매수 기조가 조금 더 느껴지는 강한 매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순매수 기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고 기관들도 전체 시장에서는 중립 이상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강한 상승 압력은 아니지만 아래쪽으로 많이 조정이 깊어질 그런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기존에 있던 시장 주도주격이었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자동차 및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의 반등을 한번 여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GM의 미 증시의 에서 GM의 인력 구조 조정 그 기대감으로 GM 주가가 급등 나온 그 여파로 하나의 그 동기가 돼 가지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반등 나왔는데 그 정도로 구조 조정을 단행할 정도의 업황이 안 좋다면은 이제는 그 비관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구조 조정에 의한 비용 절감 쪽으로 이렇게 업황 개선의 가능성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자동차 업종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2차 전지 및 반도체의 반등은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이틀 연속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나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순매수 기조 전환 시에는 반도체 및 대형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무역 갈등 완화의 그런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관한 그런 기대감인데 속도 조절에 관한 기대감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최소한 외국인 수급이 중립 이상만 좀 유지되고 기관들도 약간의 개별 종목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수급이 조금 더 이제 전환된 흐름을 좀 보인다면 개별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조금 확인해보고 업종별로 좀 바이오, 뭐 IT, 2차 전지, 자동차 업종별로 좀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마이 주식 공감 토크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토크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부각, 시장 영향과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따른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조금 기초가 주목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하는 금통위, 이 금융통위에서 열리는 우리 금리 인상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지금 한미 금리 차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압력을 상당히 좀 받고 있는데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지금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75%에서 69%로 지금 하락한 수준인데요. 만약에 연준이 12월 금리 인상,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하지 않거나 속도 조절에 대해 가지고 뭔가 뉘앙스, 스탠스를 조금 완화적으로 보인다면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도 상당히 좀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해당 국가의 해당 국가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는 무엇일까요? 앵커님은 어떻게? 글쎄요. 유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요? 해외 변수, 외생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변수는 이렇게 유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관련돼 가지고 자, 두 가지가 있죠. 물가 압력과 그리고 고용 지표, 이 두 가지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그 기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물가 압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최근에 미국 소비자 물가, 도매 물가 모두 다 조금 약간 더디게 이렇게 약간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후행적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내렸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표도 아마 조금 더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의 물가 압력에 따른 그런 금리 인상 기조의 압력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음 지표에서 보시면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경기 관련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를 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미국 고용 지표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고용 지표도 조금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 그래서 12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 자,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내년 3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가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12월과 3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 연준도 여기에 시장에 맞춰가지고 조금 유화적인 스탠스,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인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3월에 금리 인상 그렇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3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 이번 금리 인상, 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한미 금리 차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죠. 그런데 단순히 미국의 금리 수준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한국은행에게 금리 인상의 그런 압력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먼저 종목 상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첫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젠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녀님의 종목인데요. 자, 요즘 추세가 좋아 보이는데 몇 달 마음고생을 했더니 며칠 상승에도 좀 힘이 납니다. 웹젠 현재 23,200원에 매수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비중은 40%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23,200원이라고 합니다. 23,200원까지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현재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1차적인 목표가를 19,700원 정도 잡고 19,700원 가격대가 시청자분의 그 매수 가격에는 좀 못 미치지만 이 정도 19,700원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젠에 대해서는 19,700원 선에서 좀 비중 축소 전략, 그리고 후에 좀 재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만 더 보고 중국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칸 소년단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질문 올려주셨어요. 종목이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가 11,4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자, 기관이 많이 사던데 조금 더 사서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자,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모멘텀이 있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무려 6% 급등이 나왔고 전거래일에서도 8%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오늘만 좀 수반이 되는 모습이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거래량이 수반되고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오늘 꼬리가 약간 생겼지만 양봉을 만들면서 1차적인 저항선은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꼭 그 다음 저항대에서는 파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 주식이 좀 변동성이 좀 심한데요. 최근 약간 2달가량, 2, 3개월 가량 거래량, 이 주가 추이를 보면은 한번 일전에 9월 초경에 강한 상승을 한번 이룬 후에 좀 주가가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는 뜻이죠. 그 이후로 그 후폭풍 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 요 가격대를 3분의 1 되돌림 가격대를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렇게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대가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2차적인 저항대는 여기 목표가를 이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6,400원 정도 잡고 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중간에 바로 지금 현재 13,950원인데요. 16,400원까지 요 2차 저항선까지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가격 15,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짧은 약한 저항대가 한 번 더 작용하고 그거 소화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의 주안점을 두고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데 그 다음 저항선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출판사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장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던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은 어떤지 오늘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오전장 상승세로 출발하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0.04% 하락한 2,574포인트로 마감하였고요. 반면 심천 성분지수는 0.25% 상승한 7,635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30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미 양국의 협상 여부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내년 1월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 중단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외국계 보험사로는 최초로 독일 알리안츠의 중국 내 100% 지주회사 설립 회사를 승인한 데 이어서 오늘은 프랑스 악사의 중국 악사 템핑 부동산 상해보험의 나머지 지분 50%를 추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였는데요.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시장의 대외 개방인 만큼 미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미 무역 전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공업 기업들의 경상이익 증가율이 3.6%에 그치며 전월 4.1% 증가한 것 대비 추가 둔화되었는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를 이어오던 이익 증가율이 한 자릿수, 크게는 0%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5G 섹터입니다. 베이징시 부시장은 오늘 개최된 2018년 미래정보통신기술 국제 컨퍼런스에서 5G 산업펀드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신부가 국가광전총국의 5G 건설 참여에 동의를 했고요. 모바일 통신 자격과 5G 라이센스 신청을 하였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중국의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로컬 스마트폰 브랜드인 비보가 5G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샘플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5G 테마주를 포함한 통신 섹터가 2.96%로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어서 일진 머티리얼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42,5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점 부분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금방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손절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산 것 같은데요. 전 저점 부근에서 아마 42,500원 정도 10월 저점, 우리 지수가 아주 급 하락할 때 10월 말 저점이 1차적인 바닥이 돼가지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이번에 또다시 한번 일진 머티리얼즈가 내려가면서 그 가격대, 10월 말 저점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적인 좀 이탈이 나오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이 수평선 분석은 파동상의 그 분석에서는 별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하나의 그 분석 매매 기법이기도 하죠. 어쨌든 수평선 분석도 매매 기법이기도 한데 파동상의 그 흐름을 보면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의 주가 위치는 매수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손절할 필요는 없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보면은 주가가 이번 5월 초경부터 한번 우상향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갔었죠.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네, 이렇게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바닥에서 3칸 올라가고 2칸 조정 나오고 그죠? 그러네요. 네, 이런 흐름이고 제가 보기엔 한 요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 한 칸 반 정도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 칸 정도. 한 칸? 1차적인 저항선이 여기예요. 1차적인 저항선이 여기. 네, 1차적인 저항선은 여기고 네. 추가적인 거래량 수반과 장대 양봉이 생긴다면 전 고점까지는 목표가 가능한데 1차적인 저항선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5,500원 정도 나오네요. 5,500원대를 5,500원 전후를 1차적인 목표가로 해가지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손절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4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55,000원 선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 가격에서는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앞서의 수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전환될 기조를 보일 때 꼭 보셔야 될 업종이 반도체 그리고 대형 바이오 그다음 한 가지 더 2차 전지 전기차 네, 이 알겠습니다. 성장 섹터에 있는 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2차 전지 소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전환될 때 꼭 보셔야 될 업종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외국인 수급 상황까지 한번 체크해가면서 꼭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라고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짚어달라고 관심주로 보고 계신가 봐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요즘 추세를 보면은 일단 하향 추세에서 그렇게 크게 올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디스플레이 업황을 보면은 이거 좀 계력이에요. 이 주식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뭐 그런 업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이 좀 올라갈만 하면은 정설 우려나 중국과의 경쟁 우려가 또 다시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 일체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건지 팔아라는 건지 이거 좀 투자가들이 좀 애매한데 제 전문가로서 보는 시각은 이 주식은 현재가 수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도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중국과의 경쟁, 제품 가격 하락 우려는 주가에는 좀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고 전방 시장의 수요가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 부진 때문에 전방 산업 수요가 썩 좋지는 않죠. 근데 글로벌 전체적인 그 시장이 경기 확장 국면이 보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다 이렇게 상향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다면 이 주식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팀장님, 전문가님 진단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한국전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님의 종목인데요. 자, 매수가 27,000원, 매도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어제장이었죠. 한국전력이 이제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자, 한국전력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자, 아마 혹자는 이 주식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미 단기적으로
아주 경기 방어주고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팔아둘 때가 됐다고 이렇게 다수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좀 특별한 시각에 의하면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하락 때문인가요? 네, 그 부분도 있고 파동상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저기 어떤 종목이었죠? 네, 아까 시청자분께 보여드렸던 삼성출판사와 유사한 흐름이죠. 네.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을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면 HTS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한국전력도 이번 5월 달부터 주가가 급 하락한 후에 10월 초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그 위치를 보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의 이 3분의 1 되돌림 요 구간이 저항대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이틀 연속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그런 그 예상을 해보고 1차적인 저항선은 요 가운데 밴드 주가의 3분의 1, 3분의 2 되돌림의 가운데 가격대 한 31,5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보유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전문가님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한국전력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라이브 상담방에서 4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수급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고요. 박스권 탈피에도 어느 정도는 좀 와준 것 같은데, 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 주인데요. 자, 내일은 어떤 전략 갖고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점을 나타내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순매수 전환될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지수의 조정이나 눌림목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불길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자연적인 조정이고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 순매수 전환할 때 반도체, 대형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관들이 순매수 전환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방향은 일단 외국인들이 우상향으로 잡고 있고, 거기서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테마별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테마 순환매 대상이 될 수 있는 테마의 종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엔터, 대북 경협주, 그리고 IT 부품은 폴더블 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IT 부품, 그리고 바이오 관련 소테마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개별 바이오 테마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관련 소비주, 이렇게 게임, 엔터, 경협, IT 부품, 바이오 소테마, 수소차,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종목들이 종목별 테마별 순환매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 장세에서는 올라가는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데, 테마별 순환매 장세에서는 특정 테마가 올라가고 나면 조금 쉬고요. 안 올라갔던 테마들이 올라간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잘 흐름을 잘 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